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Only if you have been in the deepest valley can you ever know how magnificent it is to be on the highest mountain. 당신이 가장 깊은 계곡에 가봤어야만 가장 높은 산에 있는 것이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 있다. 일단 오늘은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여기 있죠? Only if라고 써 있는 부분을 잠깐 미뤄두고 그 뒤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쪽부터 보시면요, 이제 주어가 바로 이 you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인 이제 독자나 청자를 부를 때 보통 영어권에서 이렇게 you를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쪽을 보시면 have been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사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말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have라는 말 뒤에 pp가 들어갔다. 이제 문법적으로 굳이 설명드리면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통 어떻게 알고 있죠? 네, 바로 현재 완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een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be라는 동사는 이다 또는 뭐 어디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대중적인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말을 좀 합쳐서 한국어로 딱 하나의 어떤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면 존재하다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존재하다라는 말이 완료가 되려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존재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동사의 그냥 원형이 되는 거고, 현재형은 존재한다. 과거라면은 존재했다. 이런 식인데, 그냥 이게 끝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한국어로 어떻게 바꾸냐면, 존재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나온 이 have been 같은 경우는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재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제 하나의 문법으로 굳어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신이 존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상태여 봤다라든가 어디에 있어 봤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뒤에를 보시면 이제 해석이 돼요. In the deepest valley라고 나와 있죠. 이 valley라는 단어가 계곡입니다. 근데 그냥 계곡도 아니고 앞에서부터 보니까 the deepest니까 가장 깊은 계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계곡에 이게 이만큼이죠. 존재해 본 경험이 있다. 당신이. 자,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맨 앞에 있는 only if를 해석을 해볼게요. only if라는 말은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그런 상황을 나타낸다. 보통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게 한국어로 무슨 말과 가깝냐면은 뭐뭐뭐 야만 이라는 말이 있죠. 예, 뭐뭐 해야만, 뭐뭐 이어야만 이런 거. 이 말이 가장 only if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과 붙여보면은 당신이 가장 깊은 계곡 안에 있어 봤어야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장 깊은 계곡에, 그러니까 어떤 인생으로 치면 수렁 같은데 빠져봤어야만 하고 콤마가 찍힙니다. 그럼 이제 이 앞쪽이 뭐가 되냐면 이런 조건, 이런 가정을 해볼 때 하고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러면 어떤 것이 가능하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실게요. 뒤에를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can,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you, 이게 주어일 텐데, 그리고 이 can이라는 조동사와 붙어있는 동사가 여기 또 나옵니다. 잠깐만, 그러면 can you ever know 이렇게 쓰면 원래는 의문문이죠. 그렇죠? 너는
언제 알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맨 앞에 있는 이 only if란 말에서 특히나 이 only 같은 말, 이거는 오로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로지라는 이런 부사는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로 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앞에 걸려버리면 그 뒤에도 거기에 걸맞게 강조된 것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you가 주어가 맨 앞으로 나오고 뒤쪽에 can ever know 이렇게 나오면 평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강조할 수 있을까? 강조한다고 글자를 크게 쓸 수도 없고 말을 엄청 크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언어를 초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도치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도치라는 것은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말의 원래 배열 순서를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한국어도 보면 이제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을 때는 말을 일부러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님은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평범하지만 가셨다 님은 이렇게 하면 좀 더 강조가 되죠. 이런 거는 이제 문학 작품에 많이 쓰이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밥 먹었어요. 이거는 되게 평범한 말이고 밥 먹었어요. 저는 이거는 뭔가 좀 다른 뉘앙스가 있죠. 이런 식으로 원래 예상할 수 있는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금 뒤트는 것을 도치라고 부른다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상식적인 순서인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 이렇게 뒤집는 게 가장 일반적인 도치 방법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요. 이 명언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Can you ever know 이 부분을요. 당신은 알 수 있다를 되게 강조해서 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그 뒤에를 해석하면은 끝나겠죠. 자, 그럼 그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에를 딱 보니까 how라는 말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긴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이제 감탄문 같은 그런 형식인데 자, 한번 제가 이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 있죠. How magnificent it is 이 부분 여기서 it is라는 말을 먼저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magnificent란 말을 써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 되게 쉽죠? 그쵸? 자, 그것은 뭐 웅장하다 또는 뭐 웅대하다 굉장하다 뭐 어떻게 해석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뭐 해석이 어렵진 않죠. 근데 이런 거를 약간 그 감탄문처럼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영어에서는 how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그 감탄의 어떤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magnificent라는 이 점을 이제 지금 강조해서 말하면서 감탄하는 거죠. 걔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웅장한지 그것이 이런 식으로 감탄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 덩어리는 그냥 이거 단독으로만 쓰셔도 좋지만 한마디로 How magnificent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고 심지어 How magnificent it is 이렇게 감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알다라는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것이 얼마나 웅장 굉장하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당연히 안 되니까 한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고 그 know와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뭐 굉장 웅장한지 알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Can you ever know? 이거를 그냥 강조하는 말로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신은
그게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오케이.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거의 구분응선까지 왔습니다. 그 뒷부분을 볼게요. 자, 뒤에를 보니까 지금 to하고 be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be라는 단어는 아까 살펴봤지만 뭐 존재하다라는 그런 동사 원형 이렇게 본다면 앞에 또 to가 붙으면요. 그쵸. 이거를 명사적으로 쓸 수도 있고 동사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적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명사적으로 본다면 존재하는 것, 한마디로 어떤 상태로 있는 것 또는 어디에 있는 것 이런 말이 될 거고요. 형용사나 부사적으로 해석한다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자, 그 뒤쪽을 볼게요. 자, 전치사 on이 나오고 the highest mountain 이란 말이 나옵니다. the highest mountain은 이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러면 가장 높은 산 위에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to be는 뭐라고 보셔야겠어요?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유일하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앞쪽과 연결을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를 앞쪽과 연결해서 그냥 해석을 해보면요. 대충 이어보면 이런 말이 돼요.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웅장한지 하고 이제 know를 붙여보면 안다, 알다 이런 말이 되고 앞에 나와 있는 can you ever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당신이 뭐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뒷부분이 야 이게 말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된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to be라고 하면은 어디에 있는 것 또는 어떤 상태로 뭐 있는 것 그렇죠 이런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뭐 on the highest mountain 이라고 쓰면은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만약에 is 이렇게 동사를 붙여요. 그리고 그 뒤에 magnificent 이런 말을 붙이면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은 웅장하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이 화자들은 영어 원어민들은 주어가 너무 길면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무작정 뒤로 보내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쵸 빈자리가 생기죠.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뭔가 허수아비 같이 it 이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It is magnificent 하고 뭐 to be on the highest mountain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it이라는 어떤 그런 가짜 주어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it을 가주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to be on the highest mountain을 진주어라고 불러요. 제가 진짜 원래 주어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how로 시작하는 그런 감탄문 있죠. 이것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How magnificent. 이렇게 해놓고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가주어를 세워놓은 문장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들었으니까 뒤에 it 이게 나오고 이제 쭉 나머지가 이어지는 거죠. 아, 이 부분에서 마지막 답답했던 어떤 하나의 어떤 나의 마음의 짐이 덜어진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꽤 많은 그런 직감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Only if you have been in the deepest valley, 당신이 정말 깊은 그런 계곡에 있어 봤어야만 Can you ever know? 당신이 알 수 있습니다.
how magnificent it is, 얼마나 웅장한지. to be on the highest mountain, 가장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 그렇군요.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리처드 닉슨,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약간 아이러니한 것은 닉슨 대통령은 그 워터게이트라는 그 사건으로 하야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뭔가 이 말을 그러면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닉슨 대통령 입장에서의 그 말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제외하고 그냥 일반 보편적인 인간사로 보자면 진짜 고생을 좀 해봐야 진짜 내가 성공했을 때 또는 뭐 성취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일반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하긴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낮과 밤이 각각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군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명언이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